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진아입니다. 예, 2024년도 1월 첫째 주 1월 7일 일요일 예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첫 경주입니다. 거리 1400m네요. 저도 지금 처음 봤네요. 예. 얘네들이 다 1400을 뛸 수 있나요? 그냥 여기서는 여기도 이제 그냥 넘어가는 경주입니다. 넘어가는 경주인데 이제 이 에클레스타 같은 경우는 뭐 소위 아까 제가 이제 토요일째서 얘기했던 뒷타이어가 빵꾸가 많이 나 있는 말입니다. 제축 1호가 이제 임다빈 기수인데 이제 저런 것들을 이제 지금까지 뛴 걸 보면은 10전 동안 제가 한 두 번 추천드렸었나요? 잘생긴 체형에 힘이 있고 근데 뭐예요? 몸이 뻣뻣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제가 그때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몸이 뻣뻣하지만 얘가 갖고 있는 동체에 힘이 있지 않느냐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너무 커요. 그러니까 얘를 그 어떤 장점이 단점을 덮어야 되는데 못 덮어요. 예. 근데 오늘 같은 경주에서는 조심을 하십시오. 그러니까 그때는 그랬을지 모르지만 오늘은 또 상대가 약해요. 만약에 진짜 상대가 약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준을 딱 세우는데 오늘 너 못 들어오면 진짜 나한테는 평생 내 배팅 안에는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말입니다. 이런 말이죠. 뭐 이 편성보다 더 약한 편성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지금? 거기다가 9마리 출전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EH 코크입니다. EH 코크인데, 이걸 어떻게 표현해 드리지? 제가 이제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제 한번 그렇게 그 주유소에 보면 이렇게 풍선 있지 않습니까? 주유소 앞에 이렇게 풍선. 그냥 그런 발성을 갖고 있어요. 그냥 예를 들자면은, 뭐라 그래야 되나요? 우리 뭐, 이렇게 고전무용하는 분들이라 그래야 되나요? 이렇게 팔을 좀 이렇게 부드럽게 했는데 얘는 그냥 팔랑귀비처럼 이렇게 그런 식의 발성을 갖고 있습니다. 발이 너무 현란하게 써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드럽게 가면 힘을 좀 덜 쓰고 가지 않습니까? 근데 팔랑팔랑거리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길을 걸어갈 때도 팔을 부드럽게 흔들고 가는 거랑 여러분 그냥 팍 이러고 가는 거랑 이러고 얼마나 가겠냐고요. 만약에 오래 간다라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런 발성을 갖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하트케이크 얘는 보조주로 해서 조교하죠. 잘 안 돌아가려고 해요. 흥행불패 420km, 410km 이런 말을 어떻게 믿냐. 주폭이 너무 작아요. 근데 뭐 여러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저도 할 말은 없습니다. 야, 그 중에 들어올 말을 찾으면 되잖아. 예, 저는 그럴 능력이 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주는 그냥 얘네들이 어떤 변수를 보일지 모르는 거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 그냥 뭐 축을 세워서 주력 방어 이렇게 갈 수 있으면 할 수 있으면 하는 거 좋죠. 근데 그 축이 불안하다라는 겁니다. 축도 불안하고 또 뭐 주력으로 가는 말도 그렇고 방어로 가는 말도 그렇고 어떤 단점들이 너무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너질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주는 그냥 건너가는 게 좋다까지 말씀을 드리고 첫 경주 마치겠습니다. 자, 이 경주입니다. 1300m 고의 국내산 육군 연령 오픈 경주입니다. 자, 1번 더선 파이터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이따가 나오나요? 오경주인가 나오는가? 성실영웅 또 뭐죠? 성실영웅 그다음에 남산주몽 뭐 이런 마필들이 같이 이제 또 이거 뭐죠? 이게 문세영 기수는 베스트 위주 아침에 막 사건에서 또 오는데 여기 한 300m 지점에서 이 송재철 기수가 넘어졌어요. 말이 꼬꾸라졌어요. 꼬꾸라졌는데도 이제 말은 이상이 없이 일어났어요. 기수만 떨어지고 그리고 한 바퀴 뛰어왔어요. 근데 뭐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뭐 떨어져서 아무 이상 없으면 상관없어요. 상관없는데 뭐 들어가다 이제 어디 가서 넘어지지 않고 뭐 부딪히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근데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출전하는 거겠죠. 만약에 출전 지금 하는 뭐 경마 속보 보면 나오겠죠. 출전 취소마가. 근데 없습니다. 아직까지 없으면 뭐 당일날 취소될는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는 없기 때문에 출전하는 걸로 보여지고요. 이제 퍼스트슈입니다. 퍼스트슈는 뭐예요? 제가 이 말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나요? 여러분들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체장이 길어요, 체장이. 그러니까 이런 애들을 딱 보면 제가 토요일째에서 얘기했던 체장이 긴 말, 아주 이게 뭐 좀 표본이라 그럴까요? 기준이라 그럴까요? 아주 이 말을 딱 보면 여러분들 눈에 다른 말들도 그 기준을 삼아서 보시면 돼요. 엄청 길어요. 그리고
특히 제가 좀 더 보는 저기를 말씀을 드리면 췌장이 긴데 이 동체라 그러죠.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이 가슴에서부터, 그러니까 말의 앞발 이 가슴 속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부터 이 사타구니 있는 쪽에 어떤 그 통이 있지 않습니까? 통, 몸통. 몸통의 길이를 한번 보세요. 몸통의 길이를. 몸통의 길이가 상대적으로 길어요. 이게 이 지금 이 누구죠? 퍼스트 슈. 이 말이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 눈에는 확 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 딱 눈에 익혀 두셨다가 다른 말하고 비교하시면 돼요. 이게 왜 그러냐고. 오늘 아침에도 숙부하려고 했는데 말이 다리가 꼬여 갖고 다녀요. 뒤를 찾지 못하니까. 뒤를 찾으니까 앞발이 막 꼬여 갖고 다닌다. 그래서 넘어질 뻔했어요, 얘도. 뭐 넘어질 정도는 아니지만 막 힘이 드니까 이런 애들 같은 경우는 보통 여러분들 제가 뒷타이어 빵꾸나고 여러 가지 이 뒷다리라 그럴게요. 일단 뒷다리에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는 말들이 있잖아요. 췌장이 길어서 그랬든 경직돼서 그랬든 아파서 그랬든 이런 말들 대부분 보면은 뭐가 많아요? 답보가 많아요. 답보. 왜? 제가 그런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양동이 들고 물 들고 여러분들 한참 가면 어때요? 오른팔이 힘드니까 왼팔로 바꿔지죠. 왼팔로 가다가 우리도 이제 오른손잡이를 기준으로 했을 때 왼팔에 운동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오른손으로 10m 가면 왼손으로는 7m밖에 못 가요. 그러면 또 7m 후에 가서 오른팔로 바꿔. 근데 이 팔도 지금 10m로 왔기 때문에 다시 7m밖에 못 가. 다시 얘는 1로 바꾸면 5m야. 이게 이렇게 되니까 자꾸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프니까 바꾸는 거예요. 안 되니까. 기술은 위에서 훈련자는 뛰라 그러지만 나는 뛸 수가 없어. 왜? 그런 단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쓰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얘가 여기서 되고 안 되고 입상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그런 단점들을 미리 봐주시면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뭐 선스피드 맞아요. 샤크10인데 공백기가 있습니다. 뭐 컨디션은 좋습니다. 공백기에 비해서 컨디션은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더선 파이터가 지난번에 보여준 능력 그것만 보여준다면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조심해야 되는 film 이 9번 질풍 재즈인데 얘도 뭐 최고 440, 450, 450km 나갑니다. 이 질풍. 근데 얘를 좀 이렇게 눈여겨 보시라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 이 내주로에서 주교를 하던 말이에요. 그럼 왜 내주로에서 하나 했더니 처음에는 제가 이 말이 나대요. 좀 나댑니다. 막 끌고 다녀요, 말이. 그러니까 지시의 그러니까 훈련자가 제어를 못해요. 그러니까 성질이 칼칼한 거지. 근데 그걸 갖다가 이번 주 내내 고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성과가 좀 있더라고요. 외주로로 딱 나왔어요. 내주로에서 내주로 이 펜스에다 대놓고 조교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도 그런 말씀을 드려요. 왜 기대는 말을 갖다가 내주로 펜스에 기대지 말고 똑바로 뛰라고 막 두들겨 패는데 특히 모 기수가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사실 보는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몰라요. 저 말이 기대는지 안 기대는지 모른다고요. 이거 자꾸 이렇게 가난한 티를 내죠. 기대는지 모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는 모른다고 쳐도 그러면은 어떤 조교하는 그 사람들은 분명히 이런 것들을 고치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와서 이제 고치는 거예요. 고치려고 하는데 완벽하지는 않아요. 근데 오늘 판이 보니까 그래도 이제 굳이 복승식권은 좀 어렵더라도 다른 막권은 좀 아주 이기권에서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한번 좀 활용해 봤으면 좋겠다까지 말씀을 드리고 이 경주 마치겠습니다. 네, 3경주입니다. 1200m의 국내산 6번입니다. 이제 여기 베스트 위즈가 여기 나오죠. 안토니오 기수가 데뷔전에 선행 가고 지난번에 푸르칸 기수인가요? 따라가고. 그러니까 어때요? 따라갔을 때와 어떤 선행 갔을 때 어떤 차이. 그 차이를 좀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해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발을 높이 써요. 그냥 발을 높이 쓴다. 높이 쓴다? 높이 쓴다. 그러니까 전부 다는 아니지만 전부 다라 그러면 좀 이상하죠. 전부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 발을 못 쓰는 마필이거나 발이 높거나 발이 높거나 이 신장력이 없는 말들을 대부분 보면은
제가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동차로 치면 후륜구동입니다. 후륜구동. 말은 후륜구동인데 이 후륜구동의 어떤 배기량이 약한 거예요. 약하기 때문에 발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가르쳐 준 거잖아요. 여기 처음에 오니까 뭐 포크레인 찍듯이 푹푹 찍는다 이거예요. 이거 이제 힘 떨어지면은 당연히 이제 어떤 후구의 추진력이 떨어지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그걸 빼놓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말을 예를 들어서 2000m를 뛰는데 2000m를 뭐 1000m를 뛰든 2000m를 뛰든 그렇잖아요. 내가 어떤 힘에 붙이는 그 순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부터는 어떻게 돼요? 아무리 팔을 흔들면 뭐합니까? 다리가 움직이질 않는데 팔만 움직인다고 앞으로 가질까요? 안 가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은 보면은 사지동물이기 때문에 어떤 후구의 추진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후구의 추진력이 있어야 되는데 추진력이 안 되니까 어떻게 돼? 자꾸 앞이 들리거나 발을 높이 쓰거나 신장력이 없거나 그러는 겁니다. 그런 단점들이 다 거기서 온다라는 겁니다. 아닌 경우도 있어요. 다 그렇다라는 건 아닙니다. 예. 전부는 아니지만 이런 말들이 대부분 그런 말이다. 근데 이런 말들이 이제 어떤 변화 오는 시점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특히 얘기했던 그게 아이스스타라는 말, 박태종 기수가 탔던 아이스스타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 말이 멀로 기수가 타고 3차 공개 전부 다였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멀로 기수가 조교를 해도 아무리 조교를 해도 진짜 기역자처럼 퍽퍽 찍었었어요. 걸음을, 발을. 근데 어느 순간에 제가 보니까 발을 쫙쫙 밑으로 뽑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이 이렇게도 변하는구나 라는 멘트를 써가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것들이 어떤 그 변화를 캐치해내는 건데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습니다. 그거 그렇게 뭐 하루에 500두, 600두씩 돌아다니는데 그걸 찾아내는 게 그렇게 쉽겠냐고요. 아무튼 그렇게도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2살짜리들한테는 언제든지 그런 여지는 남겨둬야 된다는 얘기죠. 이 베스트 위즈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건데. 근데 지금 문세영 기수한테 주문하는 게 뭘까? 저도 궁금합니다. 선행을 가달라는 얘기일까요? 뭐 그냥 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냥 이겨달라는 얘기야. 뭐 그거는 뭐 당연한 거고. 당연한 건데 과연 어떻게 이겨달라는 거냐? 조기사의 작전 지시가 뭘까? 이게 좀 저는 궁금한 건데 요거는 좀 가늠하기 어려워요. 일단 안토니오 기수가 선행 갖고 지난번에 푸주칸 교수님 하여튼 누가 타고 따라가자 나오자마자 붙들어 버리잖아요. 예. 근데도 발 쓰는 게 높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아직 완벽하게 좀 소화가 안 됐고 적응이 안 됐고 그다음에 이번 주 내내 조기사가 열심히 훈련을 하지만 역시 실전이나 훈련이나 같은 그런 주행 자세가 아직까지는 보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 다른 말이 더 잘 뛰느냐? 그런 것들은 아니지만 제가 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그렇게 어떤 단점을 갖고 있는 말은 어떤 변수를 실전에서 어떻게 타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배팅하기가 조금 어렵다는 얘기고요. 나머지 뭐 이 샤라몬드는 말씀드렸잖아요. 안쪽에 2번 핑크 멜로디입니다. 이건 조심하십시오. 이게 만약에 오늘 2번 게이트에서 선행을 간다는 딱 바깥에든 누구든 간에 선행마가 없다면 좀 한번 여러분들에게 좀 강하게 어필해 드리려고 했었는데 이게 바깥에 사라문도가 있어요. 사라문도. 그러니까 사라문도하고 이 베스트 위즈가 어떻게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자 2번이 선행이고 8번인가요? 7번인가요? 7번, 10번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에 따라서 얘가 달라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갔을 때는 얘네들이 다 불편하잖아요. 근데 이 사라문도가 지난번에 이혁 기수가 탈 때 제가 뭐라 그랬죠? 설마 선행 가겠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제 기억엔 그런데 뭐 갈 수도 있지만 설마 이혁 기수가 선행 가겠어요? 나오자마자 붙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아닌가요? 근데 나오자마자 몰아서 선행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은 자 지금 여태까지 제가 이제 그 뒤 어떤 후구의 추진력이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얘는 또 달라요. 분명히 후구의 문제긴 합니다만은 또 다른 주행 자세를 갖고 있거든요. 지세라 그러죠. 또 다른 지세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발씀. 또 다른 지세예요. 지금 여태까지 말씀을 드렸던 제가 말씀을 드렸던 제가 토요일째에서도 얘기했나요? 뒷다리의 어떤 문제점은 하나가 아니에요. 2개가 될 수 있고 3개가 되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가 여태까지 지금 말씀드린 게 여러 가지 유형의 어떤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해서 뭐 자동차로 치면은 회사마다 그 엔진이 다 틀리듯이 얘네들도 엔진이 다 틀린 거예요. 엔진으로 비교할게요. 예?
뭐 타이어로 비교할까요? 뭐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다 다른 각자의 그런 단점? 예. 다른 지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원동력이 되는 그 후구의 추진력이 다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선행 가면 안 됩니다. 2번, 3번 몰았나요? 제가 몇 번이라고 써놨는데, 몇 번이라고는 여기다 안 써놓고, 예. 하여튼간, 그렇게 선행을 갔어요. 1번 게이트에서. 뭐 조건이 좋으니까, 뭐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건 상대에 약하지. 설마 여기서 선행을 간다고 해서 조금 무리해서 간다고 해서 쓰겠어? 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게 기수의 심리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외곽에서 끌려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문제예요. 만약에 지금 아까 제가 얘기했던 7번 베스트 위즈가 어떤 작전을 조기사가 지시해 궁금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한편으로 머릿속에서는 안토니오 기수가 선행을 가서 섰기 때문에 너도 지금 지난번처럼 포르카다라고 따라가서 한번 이겨줄래? 이런 작전이면 얘한테 기회가 오는 거예요. 왜? 얘는 지금 따라가야 되니까. 얘가 또 선행 가면 또 서요. 그럼 얘가 선행을 만약에 간다고 가정했을 때 얘 죽이고 지 죽고 다 죽어. 그러니까 이경주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네파코 있고 뭐 스피닝부 날라올 페더럴 비스트. 그러니까는 만약에 그렇게 인기마가 부러져 버리면 주력과 방어로 갈 수 있는 이 배팅이 그런 지금 저처럼 이런 그 상상을 해버리면 전개를 그려버리면은 축은 엉뚱한 걸로 잡아놓고 여러 방을 가야 돼. 분산을 해야 돼. 그러니까는 배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주는 그냥 사람 온도가 어떻게 뛰는지, 또 베스트 위즈가 어떻게 뛰는지, 또 핑크레이디는 어떤지 그냥 봐두는 게 좋다까지 말씀을 드리고 3경주 마치겠습니다. 네, 4경주입니다. 1200m고요. 국내산 5군 안말기입니다. 다시 한번 해야죠. 뭐 이제 이 4에이스입니다. 4에이스인데 지금 3주 만에 나오죠. 지난번에도 짧게 출전하지 않았나요? 5주 만에 나왔어요. 지난번에 이게 몇 주라고 어디 써 있는 거예요? 우리 책인지도 모르겠네. 다른 데는 다. 네, 아무튼 그래요. 그러니까 3주 만에 나오는 겁니다. 근데 얘도 지금 뭐냐면은 이전에 이겼을 때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말이 이제 어떤 순간에 그러니까 신맛 때는 보면은 물론 신맛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신맛 때 보면은 쌩쌩하잖아요. 그냥 얼마나 그 빵긋빵긋 합니까? 우리 뭐 뭐 초등학교 뭐 1, 2학년 애들 보면은 정말 막 그냥 활동적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빵긋빵긋하고 그런데 이게 만약에 그런 애들한테 아주 강한 운동을 한번 시켜보세요. 녹초가 되지 않을 거예요. 녹초가 되어버리죠. 녹초가. 그리고 막 성장하는데 부상이 오겠죠. 그게 이제 골막염입니다. 가장 쉽게 오는 게 골막염이 와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어떤 뭐 조사들 입장에서는 빨리 성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완전히 적응하기 전에 그냥 막 일단 얘의 어떤 몸값은 벌어들이고 그 다음에 여간비 벌어들이고 밥값 벌어들이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마주한테 어떤 걸 보여줘야 돼, 실적을 보여줘야기도 하고 이제 그러니까는 조급해요. 조급하니까는 어쩔 수 없는 건데. 그러니까 얘가 그게 안 고쳐져. 그 이전에 이겼을 때, 그러니까 입상했을 때 그런 모습이 안 나타난다고. 그러니까 확 제가 이제 그때 이기고 나서 분명히 말이 다운됐다. 지난번에 그냥 예전에 어떤 보여준 능력까지 보여줄 수 있는 조교를 했다. 근데 말이 좋아진 건 아니에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지난번보다는 더 좋아졌다라는 얘기예요. 축은 있지 않습니까? 누구예요? 풍운지마. 예, 풍운지마. 지난번에도 제가 대산경주에서 저는 이마피를 가장 어떤 잠재력 있게 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외곽에 14번 게이트인가요? 16번 게이트. 그렇게 몰고 나오는 푸룩한 기수죠. 그것도. 예. 아무튼 뭐 아치클래스도 마찬가지고 선행 가야 되겠고, 근데 풍운지마가 선행을 가기 때문에 역시 이제 따라와서 이제 이길 수 있는 말. 그러니까 뭐 이런 아치클래스 같은 경우도 앞에 가야 좀 더 뛰지 않습니까? 근데 뭐 누구죠? 풍운지마가 앞에 간다고 가정했을 때 바로 뒤에 붙을 수 있는 거는 저 포에 있습니다. 뭐 조금 동떨어질지언정. 근데 다른 상대마들은 지금 바깥에서 와야 된다는 힘을 쓰고 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경주는 뭐 메리트는 없습니다. 어차피 뭐 풍운지마가 있기 때문에 풍운지마를 빼고 간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는다면은 풍운지마가 그렇다고 해서 뭐 어디가 나쁜 것도 아니고 뭐 들어가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선행을 못 가가지고 모래 맞고 또 지난번처럼 폭삭한다면 모를까 그런 거 변수까지 생각을 할 수는 없는 거죠 지금. 4경주였습니다. 네, 5경주입니다. 1400m고요. 네, 뭐 금세입니다. 금세. 지난번에 이동화 기수가 선행을 갔어요. 근데 이경주가 세냐고요. 여러분들 뭐 도끼 드래곤도 제가 그날 추천드리긴 했습니다만 워낙 상대가 약했었는데 금세가 1번 게이트인가요? 3번 게이트에서 선행을 갔어요. 선행 가서 뭐 뛴 게 뭐 있어요? 13초 8 라스트 얘도 마찬가지잖아요. 등치면 좋았지. 그 전에 제가 신영철 기수가 데뷔전을 탈 때부터 말씀드렸죠. 1000m, 1200 쓰는 말이다. 아까 제가 뭔 말 얘기했죠? 뭔 말 얘기하다가 쓴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 유형의 마필입니다. 근데 물론 얘도 지금 이제 막 3살 때고 순말이고 그러기 때문에 조금 더 어떤 뭐 여지는 두는 게 낫습니다. 난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힘은 안 찼어요. 전혀 힘을 안 차고 덩치로 뛰는 거야. 그것도 선행을 가니까 뛰지 않습니까? 선행 못 가면 죽지 않습니까? 근데 1번 게이트에 있어. 근데 오늘은 너무 압박이 심해요. 압박이 심하기 때문에 지난번처럼 혼자 그렇게 나오자마자 붙들고 그렇게 갈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여유가 없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과하게 보실 필요는 없고. 그 다음에 3번 찬란한 폭풍입니다. 이 마필 보세요. 지금 뭐 누가 안토니오 기수, 또 누구야 오수철 기수, 다비드 기수, 문세영 기수, 뭐 최은경 기수 다 타봤잖아요. 다 패가잖아요. 다. 지난번에 누구요? 임다병 기수. 제일 꼬발이 있었어요. 뭐 9마리 뛰었어요? 몇 마리 뛰었어요? 11마리 뛰었어요? 응? 10마리? 11마리? 예, 10마리 뛰는데 제일 11마리 뛰었는데 제일 꼬발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그동안의 어떤 전개하고 보세요. 전부 다 지금 다비니가 한번 두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 타고 그렇게 탔고 도리포 대응 크레이스 졌고 지난번에 그랬고 그 전에 보세요. 누구야? 안토니오 기수 선행 가려고 그랬고 오수철 기수는 따라가려고 했지만 그랬고 그 다음에 다 이 두 번째, 세 번째, 세 번째 다 이렇게 간다고요. 그럼 여러분들 눈에 보이지 않는 거 제가 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고삐를 풀어버린다. 임다빈 기수처럼 뒤로 붙잡고 늘어지는 게 아니라 고삐를 풀고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자꾸 제가 그런 얘기 또 말씀을 드리잖아요. 취입이 아니라 내 페이스를 유지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의 단점을 알고 이 말의 단점을 최대한 줄여주는 그런 기승술이 필요하다라고 했잖아요. 기승술, 전개. 그러니까 기수가 생각을 하는 거죠. 예. 지난번에 날라오지 않습니까? 근데 날라오면 뭐 하냐고요. 예, 상대가 약하니까 통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57kg의 부담 중량이야. 이런 것들을 좀 계산을 해야 되는데 계산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다음에 누가 있어? 퍼플링크, 도끼부리, 명성축제. 이 명성축제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뒷다리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누구죠? 문세영 기수가 기승했을 때도 그 전경주에는 날라올 수 있습니다. 상대가 약하니까 날라올 수 있죠. 날라올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그 당시에도 데뷔전인가요? 데뷔전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 뒷다리에 문제가 좀 있다. 문제가 있는데 문제라기보다는 지세에 약간 그 부드러움이 없다라고 얘기했죠. 유연성이 좀 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런 것들도 이제 2살짜리이기 때문에 이제 3살 됐지만 2살짜리이기 때문에 어떤 변화의 소지는 분명히 있어요. 근데 여기서 다른 얘기 할게요. 어저께인가? 수요일이죠? 수요일날? 오늘이 목요일이니까 수요일날 이 태평 히어로죠. 그 집에 1700에 지금 장거리에 나오는 이 태평 히어로랑 동반 습보를 해요. 수요일날 하고 이제 오늘도 또 해요. 그거를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근데 이 목요일날 이제 수요일날은 이 태평 히어로의 바깥에다 두고 조교를 해요. 바깥에 두고 조교를 합니다. 당연하죠. 네. 여러분들 그 동반 습보의 목적이라고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릴게요. 동반, 그러니까 병합의 목적이 뭐냐, 동반의 목적이 뭐냐. 여기 이거는 나중에 시간이 있을 때 말씀을 드리겠고. 자, 여기에 이제 일루 뛴다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바깥이니까 일루 뛰어야 되네요. 그 태평 히어로가 안쪽에 있었습니다. 내측에 있었고 얘가 바깥에 있었단 말이에요. 명성 축제가. 그러니까는 얘가 이 태평 히어로가 똑바로 뛰니까 얘도 똑바로 뛸 수밖에 없죠. 뭐 이게 이제 이게 목적이야. 이 명성 축제에 똑바로 뛰게 만드는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똑바로 수요일 날은 뛰었어. 그래서 아이고 이제 많이 고쳐졌네. 근데 오늘은 반대야. 그러니까 명성 축제가 안에 있었고 이 태평 히어로가 바깥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러잖아요. 도루묵. 도루묵. 그러니까 발도 안 바꿔. 이날은 그냥 수요일 날은 발도 오른발 잘 쓰니까 똑바로 뛸 수밖에 없어요. 왜 얘가 지금 기댈 데가 없지 않습니까? 바깥 안쪽에 있는 말이 나를 지금 중심을 잡아줘 기대 준단 말이에요. 똑바로 뛰어주기 때문에 명성 축제도 똑바로 뛸 수밖에 없어. 근데 이쪽에는 뭐야? 이 안쪽에 공간이 많기 때문에 얘는 자꾸 이렇게 뛰려고 해. 왼발을 쓰면서. 그러니까 이동화 기수가 채찍으로 몇 대 때려요. 오늘 아침에 그랬어요. 오늘 목요일 아침에. 때리는데 말을 안 들어. 이게 도루묵이라는 얘기예요. 도루묵. 그래서 제가 처음에 속보로 나올 때 그 옆에 조교분 아니 저걸 왜 또 자리를 바꿔서 타지? 제가 그랬어요. 왜 저걸 자리를 또 바꾸나? 도루 그럴 텐데. 그냥 이걸 자꾸 연습을 시키는 거죠. 조교가 뭐예요? 연습이잖아요, 여러분들. 연습을 자꾸 시켜가지고 똑바로 뛰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어저께 보고 뭐 하나 좀 걸렸네 그랬더니 이런 식이니까 어떻게 뭐 7전에 들어가서 어떻게 뛸지 도로 그렇게 될지 아니면 기수가 일찌감치 똑바로 뛰게 만들지 여러분들이 가늠하냐고요. 저나 여러분이나 가늠이 안 되거든요. 예. 그럼 다른 막권 사지? 그럼 그건 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뭐 도끼 드래곤도 지난번에 추천 인기 1권에서 무너졌고 뭐 이경주에 뭐 할 게 뭐 있습니까? 금세도 뭐 분명히 뭐 여러분들이 뭐 또 얘기하지만 뭐 분명히 두마피는 입상을 하지만 그 입상만 찾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다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경주였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유진아입니다. 자, 오늘은 서울경마에서 새로 개발한 컨텐츠를 좀 소개시키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각 전문인마다 이제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10분 전에 여러분들에게 전달해드린 내용인데요. 저도 현장에서 이제 조교 위주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드릴 것이기 때문에 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하는 방법은 뒤에 나오는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육경주입니다. 1700m고요. 이제 1700m로 왔습니다. 이 세터데이 57km KNTG1 한강파워 우레다 함께 썬더프린스. 이경주도 여러분들 물론 세터데이를 기본으로 하시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57km의 부담량은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셔야 되겠죠. 뭐 저는 그게 귀찮아서 안 왔습니다. 그냥 이경주는. 근데 단 하나 말씀을 드리고 가고 싶은 게 이 4번 게 KNTG1입니다. KNTG1. 이거 예전에 그 데뷔전 때 이게 18조에서 처음에 박태준 기수가 승했던가, 그 다음에 문세영 기수, 또 김철호 기수, 뭐 이상한 기수들 많이 탔어요. 이상한 기수가 아니라 참, 그러니까 좀 넷째로 있는 기수들이 많이 탔습니다. 탔는데 제가 당시에 뭐라 그랬죠? 예, 믿지 마십시오. 왜 믿지 마냐? 몸이 뻣뻣합니다. 몸이 좀 뻣뻣하다고. 그리고 그거 뭐 기억나시면 누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 25조에 1억 4천짜리가 1억 4천짜리 그 인기만 많이 그 처음에 그 데뷔전 때 문세영 기수 타던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말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아무튼 이제 그러니까 이 말을 보니까 생각이 나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적어하는 거고요. 몸이 경직돼 있어요. 리듬이 없습니다. 리듬이. 근데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타는 기수가 족족 앞에 가려고 해요. 다 앞에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뭐 이렇게 표현하면 안에 있는 분들은 싫어하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고개가 높고 몸의 움직임이 부드러움이 없기 때문에 제가 통나무라고 표현을 해드리는 겁니다. 뻣뻣하다 그 얘기를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게 또 들으면 야씨 무슨 말이 통나무냐 이렇게 하면 또 저도 곤란해요. 그러니까 그냥 몸에 경직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몸에 경직이 뭐예요? 리듬이 없어요. 리듬이 없다는 건 뭐예요? 네. 점두 운동 이런 건 안 합니다. 힘을 많이 쓸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말 어떻게 타라 그랬어요? 그냥 똑같아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여태까지 뒷다리에 문제가 있는 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마찬가지예요. 몸에 이렇게 경직해도 똑같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근데 그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 일일이 다
다 전달해 드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뭐예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주폭을 줄여주는 수밖에 없어요. 주폭을 줄여주는 수밖에. 근데 그걸 힘을 쓰고 가게 그냥 다 내버려 두면 나스에도 당연히 쓰죠. 하늘로 가죠. 여러분들 얘기하는 그거예요. 포크레인 찍어요. 근데 그 지난번에 어떻게 탔어요? 김철호 기수가 최근에 와가지고 김철호가 계속 조교하고 이마벨의 습성을 많이 좀 판단을 한 것 같아요. 뒤에서 붙들고 있잖아요. 그냥 나오자마자 고삐 짧게 하고 팔꿈치 내리고 주먹 내리고 그렇게 붙잡고 있으니까 날라오죠. 날라오면 뭐해? 지금 뭐 이겼죠? 그거 PNSI인가? 뭐 그거입니다. 그것도 지금 빼고 가야 될 판에 그런 거 이겨가지고 결국엔 이 경주도 역시 건들 수가 없는 경주입니다. 이런 경주는 여러분들 그냥 소액, 정말 소액 공략할 수밖에 없는 경주다까지 말씀을 드리고 이 경주 마치겠습니다. 자, 2번 PNSI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걸 추천드렸어요. 그죠? 근데 그때 KNT전이 없었어요. 그렇게 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측을 못 한다니까. 그때 뭐 KNTG가 뭐 인기 3위권이긴 했습니다만 저는 똑같이 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근데 그때 당시에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누구죠? 육경주의 KNT전의 그 능력을 말씀을 드렸는데 걔랑 둘이서 라스트도 옥신각신해. 근데 이 PNSI도 보면은 체장이 길어요. 체장이 깁니다. 근데 저도 제가 뭐 이런 얘기는 뭐 제가 오두마번도 안 했습니다. 왜? 아니 KNT전한테 뒤에서 오는 KNT전한테 덜미를 잡히면 목 차이로 옥신각신하면은 근데 끝내 오늘 목요일 날까지 조교를 하더라고요. 그 무슨 얘기냐면 제대로 하더란 얘기입니다. 그냥 속보 2바퀴에 구보 하나에 습보까지 딱 속보들 구보 하나 습보 하나. 그러니까 이번 주 내내 보니까 제가 4바퀴 뭐 3바퀴씩 꼬박꼬박 탔을 거예요. 그러니까 막 버텨내라 이거죠. 근데 얘의 단점이 뭐라 그랬죠? 체장이 길어요. 그래서 지구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그렇게 경직된 몸을 갖고 있는 KNT전, 힘을 안배했던 KNT전한테 옥신각신을 할 정도라. 근데 지금 아무리 제가 생각을 해봐도 저는 기대하는 건 하나 그거밖에 없습니다. 영하 6도밖에 없습니다. 그냥 네가 혼자 선행 가? 그 지난 만큼만 뛰면 너는 무조건 덜미를 잡힌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근데 한편으로는 지금 조교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뒤에서 오는 말들이 뭐 슈퍼액톤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그만 말씀 드릴게요. 왜냐하면 57km까지 올라가서 부담정이에요. 이건 뭐 원로 기수가 쥐어 짰던 마필인 3차 왔을 때가 최고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북민호 기수가 막 이번에는 조교 야, 상대가 이러니까 조교 좀 해라 그랬는 모양이죠. 막 조교 맨날 구보 한 바퀴 타다가 이번에 제대로 막 조교하는데 내가 봤을 때는 오바야. 제가 봤을 때는 오바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들은 딱 현장에서 하나만 체크하면 돼. 체중이 불면 돼. 이런 날은 불면 돼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훈련량이 그러니까 다른 때 훈련량이 100이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이번에 훈련은 150 이상이야. 한 170은 될 거예요. 170도 넘을 거야. 그럼 뭐예요? 그동안의 어떤 훈련량에서 거의 1.5배 내지 2배가 늘었기 때문에 이게 여름 같으면 힘들어 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체중이 빠진다고. 그럼 이건 잘못된 거죠. 근데 요즘 같은 때는 이렇게 조교를 하고 조금 불면 돼요. 뭐 한 플러스 2에서 5 정도? 요 정도 불면 딱 좋은 거야. 거기 너무 불면은 이건 먹기만 한 거고.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이 조교를 해가지고 그렇게 막 10km 이상 불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얘도 보면은 450km짜리 체형이라 이 어떤 주폭의 한계입니다. 그거는 여기 메디슨 누구죠? 메디슨 마운틴도 똑같아요. 지난번에 정정희 기수인가요? 누가 선행을 가잖아요. 선행을 가는데 그 선행하는 그 과정을 보면은 그냥 아주 누가 와서 건들지도 않았어요. 그냥 뭐 좀 옆에서 좀 붙어 있긴 했어도 혼자 선행을 갔습니다. 그 다음에 제어도 많이 했잖아요. 그냥 제 얘기는 누가 와서 뭐 이렇게 뭐랄까 도망가게 만들진 않았어요. 딱 자기 혼자 제 페이스 다 유지했는데도 라스트에서 보면은 역시 주폭이 늘어나는 게 없어요. 딱 한 개 주폭을 보여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 얘기했던 뒷다리의 어떤 그런 좀 뭐랄까 좀 어떤 이
구동력이라 할까요? 추진하는 그런 것들이 조금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신장력이 없잖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430kg짜리 이런 말들 막 엄청난 주폭을 자랑한다고 신장력이 좋다고 말씀드렸던 말 이름은 참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요. 아무튼 똑같은 그런 슈퍼액돈이나 메디슨 마운틴이나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고마나루입니다. 고마나루도 보면은 그동안에 왜 못 뛰었어요? 근데 소위 말해서 임자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 잘 만난 거예요. 운전사 잘 만난 겁니다, 이게. 운전수라 그래요? 예, 운전수 잘 만났지 않습니까? 딱 붙들고 있다가 라스트 한 발 딱 쏘요. 얘는 발을 꺾잖아요. 발을 꺾어요. 발 꺾죠? 머리 내리고 뛰죠? 그죠? 여러분들 이건 여러분들이 기억 안 나시면은 이번에 보세요. 이번에 어떻게 뛰나 보세요. 머리 딱 내리고 리듬 하는지 안 내리고. 발은 턱까지 올라와요. 엎드려서 뛰니까 발이 무릎이 여기까지 올라요. 뛸 때마다 이렇게 뛰지 않습니까? 밑으로 이렇게 쫙쫙 뻗는 게 아니라 이렇게 찍지 않습니까? 그렇게 뛰고도 뭘 하니까 되는 거예요? 힘 안 배. 페이스 조절이에요. 페이스 조절. 이렇게 힘 안 배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들 취입 생각하는데 페이스 조절이에요. 내가 얘 말에 페이스 조절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게 기수의 역량이에요. 그러니까 임자 제대로 만난 거죠. 이런 말들은 보면.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 추천드렸던 게 그거 뭐예요? 응? 어디 갔어 이게? 갑자기 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린 폭주. 이것도 임다빈 기수가 기승한 거 아니에요? 1번 게이트 할 때. 그 다음에 들어와요. 얘도 그거잖아요.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얘랑 똑같은 게 아니라 어떤 뒷다리에 어떤 그런 것들이 문제점이고 어깨가 안 나가 신장력이 없어요. 신장력이. 그런 말을 갖다가 페이스 조절을 기가 막히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모르면 따라가지 말라고요. 모르면 그냥 내 페이스만 유지를 하면 돼요. 저 상대의 페이스를 유지하면 안 된다라고요. 그래서 임자 제대로 만났다는 거고, 그다음에 송재철 기수, 임다빈 기수 이때가 그때네요. 그다음에 태평이어로고, 이거는 걸음이 느려서 순발력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1800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단지 하나 이런 애들은 이제 2살에서 3살로 됐기 때문에 과연 경주 감각, 거리 감각을 얼만큼 보여줄 것이냐 이런 게 관건인데, 예, 아무튼 이경주도 태평이어로 고마나루 그다음에 PNSI 선행. 킹신바는 좀 조심하십시오. 근데 워낙 뛴 게 없어가지고, 예, 근데 단출한 편성이고, 거의 아까도 제가 이제 그 시선 집중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거랑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 얘도 순발력이 없기 때문에 박태준 기수가 몰고 갈래야 갈 수가 없어. 그냥 뒤에서 붙들고 있어. 꼬발이에 있을 겁니다. 예, 그랬을 때, 앞에서 이제 PNS가 무너져 주고 상대들 다 괴롭혀 주면 걔한테도 기회가 올 수는 있긴 한데, 지금 컨디션이 그렇게 썩 좀 눈에 띄어야 되는데, 그렇게 좋지가 않다까지 말씀을 드리고 경주 마치겠습니다. 네, 9마리가 출전해 있는 8경주입니다. 1400m고요. 국내산 4군입니다. 네. 2번 챌린지 삭스부터 말씀드릴게요. 아무리 임다빈 기수라도 이런 거는 그냥, 예. 그러니까 컨디션이 제 컨디션이 아니면 아무리 기수가 얻고 뛰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기수의 기승술이 좋다고 해도 말이 어떤 정도 능력이나 컨디션이나 이런 것들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물론 오늘 상대를 보면은 나이스 타임 빼놓고는 다 해볼만 하죠. 예, 해볼만 하긴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나이스 타임입니다. 나이스 타임인데 수요일날 세터데이랑 동반 스포했고, 그 다음에 그 전에 했나요? 수요일만 했나? 오늘도 그냥 나와서 문세영 기수가 뛰었고, 이전에는 누구죠? 김동수 기수인가 누가 조교를 했는데. 근데 이 나이스 타임이 지금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린 그거 있잖아요. 뒷다리의 그 어떤 파워. 그러니까 얘는 그럴 겁니다. 지금 그렇다고 해서 어떤 경직돼 있거나 어떤 지세에 좀 뭐랄까 뭐라 그러죠? 무슨 지세라 그러죠? 지세에 좀 문제점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상당히 유연하고 다 좋습니다. 제가 이제 나이스 타임하고 나이스 태양하고 제가 이제 비교해서 말씀드린 적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얘가 지금 이게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소위 말해서 성장하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동안에는 어떤,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뭐 대여섯 자리, 뭐 여섯, 일곱 살짜리 이제 막 초등학교 1학년 애들 있지 않습니까? 그냥 막 뭣도 모르고 막 활기차고 막 난리 피는 천방지축 그런 상황인데 얘가 이제 실전에 들어가면서 몇 번 뛰니까는 어떻게 돼요? 이제 문제점이 생겼어. 이런 것들은 계속 어떤 그 주기적으로 좀 관리를 좀 했어야 되는데 뭘 못했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거는 좀 모르죠. 어떻게 될지 말을 모르지 않습니까? 말이 실전에 들어가서 뭐 어떻게.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그동안에 어떤 그런 문제점이 없었다가 갑자기 이런 문제점이 생겼어요. 왜 그렇게 좀 예측을 하냐면 이 세터데이라는 마필이랑 이 동반 습보래요. 근데 제가 또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제가 여러분들 요거는 그냥 잠깐만. 이 세터데이라 그래서 제가 뭐죠? 무슨 세터데이요? 개혈통인 줄 알았더니 아치아치의 혈통이더라고요. 아치라고 예전에. 근데 이것도 별로 그렇게 덩치만 크지 특별한 말이 없어요. 특별한 말이 없는데 아무튼 얘도 보면은 아주 좀 주행 자세가 높아요. 높은 상황인데 이 나이스 태양이 얘한테 나한테에서 져요. 지는데 그 지는 이유가 있을 거니까. 예를 들어서 저 말이 힘이 덜 찾아졌어, 아니면 지구력이 없어, 뭐 호흡이 폐활량이 짧아, 막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이쪽에서 조금 문제점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오늘 상대가 뭐 워낙 약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런 것들이 조금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놔야 이번에 뛰는 걸 보면 다음번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러면 이만큼 벌어질 겁니다. 이만큼 좁혀질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얘기를 좀 해드리고 가야 돼요. 근데 오늘 당장 어떤 그런, 무슨 능력의 어떤 편차? 이런 것들을 보여줄 정도는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저도 빠져나갈 군형이 있어야 되니까. 근데 여태까지 빠져나갈 군형이고 뭐건 간에 여태까지 뛴 게 있는데 문세영 기수가 탔는데 뭐 여러분들이라고 안 보시고 어떤 예상가라고 안 보겠냐고. 물론 고배당 좋아하는 예상가는 뭐 예를 들어서 뭐 7번 놓고 뭐 쭈르르르 이렇게 부르는 예상가도 있겠습니다만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얘가 보여준 게 있으니까는 인정은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오늘의 문제점을 조금 더 살펴보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5번 두성 클래식입니다. 얘 뭐 선행 안 가면 안 돼요. 지난번에 막 죽기 살기로 또 이런 것들은 문정균 기수가, 그러니까 이 기수도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뭐 기승술이 나쁘진 않아요. 제가 전에도 말씀을 했지만 예전에 처음에 왔을 때 박흥진 조계산에서 김대근 조계산을 갈 때 그때 제가 참 많이 좀 이렇게 그때는 뭐 유튜브 안 할 때 활용했다 그럴까요? 좀 그냥 그런 어떤 이 말은 이렇게 타줄 수 있는 기수였었거든요. 이 문정균 기수가. 근데 어느 순간에 매번 앞에만 가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앞에 가줘야 돼요. 그냥 따라가서는 대주가 않잖아요. 이건 결국에는 이제 적응을 해야 되는데 얘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체형을 갖고 있지가 않아요. 얘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동체는 일단 많은데 다리는 짧고 체장은 길고 그런 체장이에요, 여러분들. 그냥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은 좀 제가 언젠가 한번 그때 혼났다 그랬지 않습니까? 예, 한번 혼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상할 때 제가 보면 예를 들자면 기린 같은 체형이 있을 거고 아주 단적으로 예를 들면은 뭐 치타 같이 정말 좋은 체형을 갖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하마처럼 코프스처럼 그런 체형을 갖고 있는 그런 것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연상을 해서 이제 좀 기억하시라고 메모하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게 좀 과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얘기는 좀 자제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드림 이 비카리카는 승군자의 드림 플레이가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뭐 BGM 파워라든가 또 골든 드래곤이라든가 동반 스포인데 얘가 그냥 어저께도 조교 안 하고 그 다음에 월요일 날 또 1월 1일에 조교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럼 좀 수요일 날도 조교를 조금 했어야 되는데 오늘 딱 하루 했어요. 하루. 말 좋아요. 컨디션도 좋고 이제 유일하게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하는데 이경주의 복병은 이제 이 파인 셰프인데 이게 또 기수가 이래요. 그 다음에 이 마필은 유승환 기수가 기승했을 때와 이게 이제 그때 그 경주예요. 디바인 퓨처스인가요? 이 날이 디바인 퓨처스라고 57조 이게 맞나요? 디바인 퓨처스?
캠프 세이버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비슷해서 캠프 세이버 이 파인 챔프와 캠프 세이버가 있는데 이거를 지금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당시 근데 왜 그랬냐면 그때 아너로즈고 제가 이제 일요일자로 토요일자로 다 이게 문학 이글이었었어요. 신영철 기수가 탔던 이게 둘 다 선행마야. 이건 임다빈 기수가 탔고 이건 신영철 기수가 탔고 이런 경주거든요. 근데 오늘이 지금 이런 경주를 이게 왜 여기가 있지? 예, 파인 캠프가 지금 오늘 이런 경주를 만났어요. 그런 경주를 지금 두성 클래식이 선행가요? 못 가죠? 예? 그다음에 또 누가 천마체 비아리카 이제 이런 애들이 지금 앞에서 싸워주거든요. 두성 클래식 선행 가려고 할 거고 여기에 조금 나올 영웅도 합세를 할 거고 나이스타미야 뭐 그렇게 뭐 거기에 합류할 그런 저기가 아니긴데. 어차피 이 아너로즈나 문학이글이 이 경주에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아까 얘기했던 누구의 두성 클래식 죽기 살기로 선행 가야 되거든요. 근데 비아리카가 가만두겠냐고요. 안쪽에 있는 나올 영웅이 가만두겠냐는 얘기예요. 가만 안 있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기회가 오는 게 누구야? 드림 플레이하고 마지막에 날라올 수 있는 게 이제 파인 캠프. 물론 나이스 태양을 끼고 있어야 되겠죠. 배팅거리는 항상 끼고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배당을 내줄 수 있는 말은 앞에 있는 말이 아니라 뒤에서 있는 말이다. 그 얘기입니다. 만약에 하나 제 예측이 빗나가고 그냥 두성 클래식이 혼자 선행 딱 가버려. 그럼 제 예측은 빗나가는 거죠. 아니면 비아리카가 선행 딱 가버려. 그러면은 뒤에 있는 말들이 그래도 좀 나을 겁니다. 왜냐하면 주로가 좀 제 생각대로 이렇게 무겁다면. 그래서 나이스 타임을 축으로 해서 나이스 타임이네요. 나이스 타임을 일단은 뭐 있어야 되는 말이고 그 다음에 후차권에서는 앞에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뒤에 말들이 조금 유리하지 않냐까지 말씀을 드리고 8경주 마치겠습니다. 자 9경주입니다. 1400m고요. 이 컴플리트 엔젤 뭐 선행마 요즘에 조금 조한별 기수 여러분들 제가 지난번에 좀 기수를 잘못 얘기해도 이 조한별 기수입니다. 조한별 기수요. 이 조한별 기수는 제가 이제 이 똑같네. 예, 조상범, 조한별 기수예요. 조상범 기수는 제가 그랬잖아요. 이 기승 자세가 상당히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뭐 누구 못지 않아요. 이 조상범 자세. 근데 이 사코나까지 오는 그 전개가 그냥 말을 조금 이해를 못하고 그러니까 말하고 호흡이 안 맞아요. 그냥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그냥 나 죽었네 하고 그냥 내 페이스만 유지하면 되는데 주위의 페이스에 휩쓸려요 자꾸. 그런 게 조금 그런 거고 이 조한별 기수는 그러지는 않아요. 근데 이 기수는 기승 자세가 조금 뻗쩍 일어서 있지. 자세가 높아요. 기승 자세가. 자꾸 그런 것들이 그냥 아는 게 병이라고 아는 게 병인 거야. 근데 가만히 이렇게 뜯어보니까 어떤 그 사코나까지의 어떤 전개 같은 경우 제가 이제 뭐 윤태혁 기수나 옛날에 이강혁 기수 많이 좀 칭찬했지 않습니까? 그런 기수 중에 하나예요. 제가 제일 뭐 좀 특히 이강석 기수 같은 경우는 왜 트랙 라이더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안에서는 뭐 좀 그랬는지 어쩐지 몰라도 제가 봤을 때는 조금만 더 자기가 그런 것들만 해대면은 뭐 그렇게 나쁘지 않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자, 4번 신한특송하고 5번 붉은마들이하고 이제 축을 세워야겠죠. 누가 세느냐 이게 누가 세냐.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면 알죠. 그 다음에 이 붉은마들에는 공백기를 갖고 유승환 기수가 늑발했던 거예요. 누가 늑발했죠? 그리고 3차 왔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지금 입상하는 걸걸요. 유승환 기수, 송재철 기수인가요? 송재철 기수가 늑발하고 그 다음에 유승환, 김철호 기수가 이렇게 왔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유승환 기수나 김철호 기수는 이런 걸 안다는 얘기예요. 나오자마자 진짜 고삐 짧게 잡지 않습니까? 둘 다. 유승환 기수도 보면은 급하면 막 팔 벌리고 막 우샤우샤하고 간다고. 근데 이렇게 아는 말들은 타요. 근데 그런 게 뭐랄까 말 개체마다 다 어떤 그 딱딱 알고 타면 좋겠는데 그냥 신마들 같은 경우는 그냥 빨리 앞에 가려고 막 그래요. 그런 게 있어요. 이 붉은 마들이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잖아요. 나오자마자 여러분 다 보세요. 이 3번 입상했을 때 손 하나 까딱 안 해요. 거기다 주먹까지 김철호 기수 같은 경우 주먹까지 밑으로 탁 내리지 않습니까? 아는 거거든요. 이 말이 이렇게 타면은 나체에서 뛴다는 걸 알아요. 근데 반면 이제 신한톡성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다비드 기수의 누구예요? 빅투아르 기수가 제가 그때 그랬던가요? 추천을 드렸지만 선행 갈 거라고는 꿈에도 뭐 생각을 못 했어요. 아마 제가 개인적인 저기로 그랬던 것 같은데
여기서 선행을 가? 이게 여기서 어떻게 선행을 가?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선행가라고 생각은 안 하고 어차피 4번, 3번, 4번이었었기 때문에 한 뭐 두 번째, 세 번째 안쪽에 붙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선행을 가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 스포블로이드가 제가 컨디션이 별로 아니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걔 빼면은 사실 상대가 없어요. 상대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뭐 그 선행을 그렇게 가고 13초 4라는 그렇게 썩 좋은, 그러니까 편한 건 아니지. 물론 이제 그 선행 가는데도 뭐 그렇게 아주 쉽게 간 건 아니지만 또 아주 어렵게 간 것도 아니거든요. 적절하게 갔어요. 그 다음에 압박에도 자기 혼자 페이스 유지하고 가잖아요. 나오려면 나오라 이거야. 난 내 페이스 유지하게 못 넘어가거든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제 페이스 유지를 말하는 거예요. 선행을 가도 페이스 유지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페이스 유지를 하고 왔는데도 13초 4야. 그냥 또 거의 뭐 쌈박한 탄력을 내지는 못했어요. 못했다는 것과 그다음에 MJ 베스인데 MJ 베스도 어저께 조개하고 오늘 보니까 또 좀 아닌 것 같고 하여튼 얘는 1400에서 몇 킬로라 그랬죠 그때 50 몇 킬로 누구죠 그때 그 다비드 기수인가요? 다비드 기수가 53킬로예요. 오늘 53킬로인가요? 네. 그 다음에 57.5를 달았어요. 57, 53.5에 1400 달았고 53에. 그러니까 53kg이기 때문에 이상규 기술에도 조심하셔야 돼요. 얘는 보니까 안에 무리 속에 있으면서 부담점이 높으면 그게 가중이 되더라고요. 가중이 되기 때문에 뭐 좀 뛰는 것도 싫어하려고 막 그러는 것도 있고, 근데 기본적인 힘은 좋은 마필이에요. 조심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금빛마가 있고요. 이 금빛마는 제가 참 모르겠습니다. 하여튼간 뭐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나요? 뭐 콩코드 스포트라든가 템버거, 콩코드 스포트도 모르. 하여튼간 그래요. 이 금빛마도 그 당시에 콩코드 스피드와 템버거를 추천할 때 그 당시에도 그 전부터 제가 컨디션이 아닌데 문세영 기수 탈 때부터 아닙니다 이제 그랬는데 그게 어디였었다 그랬죠? 예, 뒷다이에요. 뒷다이에 문제가 생겨서 그랬어요. 근데 이게 하나 또 이제 또 따라 그만 얘기하고 나중에 이제 시간 있을 때 말씀드릴게요. 이게 뭐 전부 다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는 뭐 다 거긴 줄 아시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제 눈에 비쳤을 땐 그런 부분이 크다라는 얘기입니다. 다는 아니고요. 말이 뭐 앞다리도 아플 수도 있고 뭐 어깨가 아플 수도 있고 뭐 허리가 아플 수도 있고 뭐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꼭 거기에다가만 지금 그게 제일 비중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아무튼 그렇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아까 제가 모랑 뛰었다 그랬죠? 모랑 동반 숙보했습니다. 신혁지 기수 타는 거야. 그러니까 걔랑 저기 장철 기수 타는 성훈 크라운이랑 동반 숙보하는데 예전 같으면 이마필이 진짜 날아다녔거든요. 근데 걔가 못 뛴 거지 얘가 잘 뛴 건 없어요. 그래서 이경주도 뭐 지난번에 토클래스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이성재 기수인가 뭐 박재희 기수인가 와가지고 부산에서 와가지고 선행 외곽에서 모래 안 맞으니까 뛰잖아. 물론 이제 중간에 모래를 좀 맞고 나오긴 했습니다만 빨리 뚫고 나오니까는 그만큼 더 뛴 건데 뭐 승분전이 그렇기 때문에 역시 이제 붉은 마디를 축을 해서 후착을 어떻게 찾느냐가 관건이다까지 말씀을 드리고 구경 좀 마치겠습니다. 네, 1200m 10경주입니다. 혼합 3군이고요. 뭐 어렵죠. 지난번에 제가 이제 그냥 이 파이팅 대회를 제가 추천드렸는데 그때 축이 10번 히어로 사랑이었었나요? 그 26조 말 조재력 기수가 1승했던 여기서 뭐 선행 못 가겠어요 그랬더니 안쪽에 뭐가 선행을 갔죠? 1번이 뭐였었죠? 문학송. 그 생각을 못했어요. 제가 문학송은 뭐 외곽에 있어도 된다 그랬던가요? 아무튼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 파이팅 데디, 그 다음에 리마커블, 또 하나가 뭐가 있었죠? 유쾌한 날이었었나? 뭐를 말씀을 드렸어요. 이 세 마필을 갖고 이제 말씀을 이제 엮었는데 어차피 이제 이경준 축이 잘못 맞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생각을 바꾸면 안 되는데 꼭 현장에서 이제 조금 뭐 좀 이렇게 시간 임박하면 막 조급해지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오전에 막 내리 죽으면 배당 큰 쪽으로 사람이 쏠리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는데 자꾸 이 평정심이라 그러네 그런 걸 잃어버려요. 자, 아무튼 그래요. 그런 편성에서 왔기 때문에 거기다가 3번 게이트에서 3번 게이트였었죠. 3번 게이트에서 최적의 전개를 끌어냈습니다. 얘도 성격이 급해가지고 정말 뭐랄까요? 진짜 부드럽게
부드러운 전개가 필요한데 그게 매번 똑같을 수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박대중 기수 타도 안 되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그 왜? 흐름에 맞추니까. 주의 흐름에 맞춰야 되니까. 근데 이때 이 박병현 기수예요? 예, 박병현 기수. 그 다음에 10번 그레이스킨인데 내심 이제 그런 생각을 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예, 1600배 타니까 시간적 여유가 있어요. 지난주에 그거 뭐죠? 아르고리치 있었습니까? 아르고리치. 제가 이 자리에서 그랬지 않습니까? 1400 똑같이 안토니오 기수가 기승했을 때 추천드렸지만 문세영 기수니까 추천을 못 드린다. 왜? 시간적 페이스 조절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 직선이 길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1700 나오니까 어때요? 이거 페이스 조절할 시간이 있거든요. 마찬가지예요. 그레이스킨도 똑같은 맥락이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라는 거보다는 SI 꽂고 있고 우아룡이 선행을 가는데 사실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아룡의 컨디션을 보면 또 우아룡의 주폭을 보면은 1200이네요. 네, 1200이네요. 전 어떻게 1400인 줄 알았는데 1200 예, 지난번에 이제 그 과천시장배인가요? 선행을 못 갔는데 아무튼 이제 뭐 1200이든 얘가 갖고 있는 어떤 주폭 조금 뭐라 그럴까요? 한계적인 주폭, 리듬감이 없는 몸놀림 이런 것 때문에 선행을 아주 쉽게 가야 되는데 나 지금 1400인 줄 알았어요. 1400에 이 터프맨을 생각했기 때문에 아마 1400이라고 생각을 한 것 같은데 터프맨이 말이 컨디션이 많이 좋아요. 그래서 1400이면 되겠다. 자꾸 머릿속에 그게 지금 입력이 돼가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1200이네요. 그러면 외곽에 이제 11번 글로벌 파워가 일단은 뭐 이런 것들은 뭐 죽어도 이제 축을 세워야 되겠죠. 진가에 뛴 거나 문세영 기수나 외곽 게이트나 뭐든 조건이 다 좋지 않습니까? 예. 뭐 안쪽에 좀 빠른 마필이 좀 있다 하더라도 문세영 기수는 뭐 한 바퀴 내내 뭐 힘 한 배하고 많이 힘 소진하고 뛸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축은 세울 수 있는데 후차권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이제 3번 토프맨이 있고요. 얘도 등치가 크고 체장이 길어요. 이제 그런 단점은 갖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1400에서는 조금 통용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레이스가 만약에 지금 이경주처럼 앞에 가는 말 파이팅 데디 뭐 근데 또 뭐지 우아령 에이스가이 코코 이런 말이 다 앞에 가기 때문에 네츠 게이트에 유리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1400이면 쟤네들이 다 무너지겠다 이 생각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3번 터프맨을 본 건데 지금 1200이에요. 그럼 조금 동떨어져 가겠죠. 그래도 뭐 컨디션은 좋아졌으니까 뭐 다른 막건이라도 좀 활용해 볼 수가 있겠고. 매직 주니어 에이펙스, 에이펙스 지난번에 한번 볼까요? 이것 좀 얘기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아. 시간이 없어. 이 에이펙스도 마찬가지죠. 제가 그 데뷔전 이후에 두 번째인가 세 번째 이제 이 말은 끝났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가 극복하게 만드는 게 누구예요? 이혁 기수예요, 이혁 기수. 그리고 지난번에 4차인가 5차 갔을 때 누구죠? 푸르칸 기수요. 그 기수 타는 거 보세요. 다 나가잖아요. 이혁 기수의 곱비 길이와 푸르칸 기수의 곱비 길이를 한번 여러분들 비교를 해보시라고요. 달라요. 다릅니다. 근데 지난번에 다시 이혁 기수가 다시 탔어요. 푸르칸 기수가 전에 타가지고. 그렇게 밀고 나와서 그 몸이 뻣뻣한 말이, 몸이 경직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뭐 이런 말들은 힘이 차고 그러면은 또 타는 기수의 어떤 역량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다. 근데 이런 말이 예를 들어서 1300이면 조금 제가 그렇고 1400 정도 되면은 힘 못 써요. 아무리 힘 한 배를 하더라도 한계예요. 여러분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새총 쏠 때 아무리 땡겨도 어떤 한계가 딱 있지 않습니까? 나가는 한계가. 마찬가지거든요. 안 그러냐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땡겨보세요. 내가 팔의 길이가 이만큼이거든요. 여기서 더 땡길 수 있어요? 뭐 늘릴 수는 있겠지. 늘릴 수 있으면 이게 뭐 똑바로 나가겠냐고. 여기서 이렇게 놓으면 옆으로 나가고. 그러니까 우리가 땡길 수 있는, 똑바로 땡길 수 있을 만큼의 어떤 그 길이에서 나가는 건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갖고 있는 그런 경직, 리듬감이 좀 떨어지는 것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얘도 살짝 곤배등이에요. 살짝. 뭐 이렇게 보기 싫을 정도는 아닙니다. 뭐 여태까지는 지금 쌩쌩하긴 한데, 지난번에 어때요? 라스트에서 뒤에 있는 말한테 뭐한테 잡히죠? 디스 챌린지한테 잡혀요. 디스 챌린지가 세냐고요. 그걸 한번 감안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뛰는 거 보고 네가 거기가 한계구나라고 딱 뭐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뒀는데, 물론 걔를 기준으로 세워서 지금 말들을 보면 상대들을 보면은 되죠. 여기서도 안 된다라는 얘기는 못 합니다. 근데 그런 단점을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 주셔야겠고, 그래서 말씀드린 게 이제 3번
예, 터프맨이고 또 하나의 마필이 오늘 진짜 주인공이 이제 이 영광의 미소입니다. 영광의 미소. 근데 이 조상범 기수가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이 전개하는 과정이 이경주가 빠르잖아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근데 영광의 미소는 상대적으로 느리거든요. 쟤도 발이 느린 말은 아닌데 상대적으로 느리기 때문에 분명히 몰고 따라갈 거라고. 그래서 자신이 없습니다. 네, 10경주였었고요. 네, 마지막 경주입니다. 1600m고요. 이제 라운포레스트는 좀 뒤로 넘겨놓고 할게요. 왜냐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8주 만에 나오고 483km에서 486km, 그 다음에 480km대에서 잘 뛰긴 했습니다만 아마 이런 게 이제 이 라운포레스트가 어떤 몸집을 불리기 위해선 그러니까 체중을 좀 불려서 그 2000m라든가 강자들 팀에서 이제 몸싸움에 견디기 위해서 체중을 좀 불리는 걸 선택한 모양인데 이게 안 먹혀들었죠. 예. 그러니까 자기 옷이 아니야. 자기 갑옷이 아니야, 이게. 전쟁터에 나가려고 했더니 입고 나니까는 좀 둔해. 좀 붕붕붕 좀 이렇게 가볍고 좀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지금 또 8주 만에 나와. 이걸 어떻게 지금 가늠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뭐 무조건 능력만 갖고 할 수는 없잖아요. 예를 지금 제가 봤을 땐 그렇게 뭐 예전에 제가 한참 그 멀로기스트 할 때처럼 그 정도의 컨디션은 아니에요. 아니긴 하지만 반면 얘는 나이가 먹으면서 실제로 힘이 차가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감안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현장으로 좀 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경주에서 2번 질주본이 선행을 갑니다. 몬스터K가 이경주에서 선행을 가야 되는데 이게 못 가죠. 그 다음에 승부사가 컨디션이 좋아졌는데 못 가지. 그러니까 질주본이 이경주에서는 다 흐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질주본이 여러분들 이제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이 질주본 1200m 선행 안 가면 안 된다. 얘가 체장이 어마어마하게 길어요. 제가 아까 그런 거 그 얘기했죠. 퍼스트 슈 얘기했죠. 퍼스트 슈. 그냥 단골처럼 나오는 말이 이 질주본입니다. 단골처럼. 이 질주본이 제가 맨날 허리 길어서 얘 지금 뛴 거 보세요. 혼자 쉽게 선행을 가지 않거나 가거나 주로가 가벼웠을 때 입상했을 때 다 1200에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1700이나 1600이나 선행마에게 유리한 경주니까 지금은 이제 어쩔 수가 없잖아요. 무조건 1200을 찾아오려고 했더니 얘 군의 1200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기 때문에 결국엔 이 거리를 와야 돼요. 왜? 선행이 가장 유리한 경주이기 때문에 1200 뭐 빼놓고는 가장 유리하잖아요. 근데 1000m를 갈 수는 없는 거고 1300도 없고 1400도 아마 없는 걸로 2군 1200, 1400은 있네요. 1300은 없어도 1200, 1400 그 다음에 이제 장거리로 가는 건데 결국엔 얘가 장거리를 못 가는 이유가 뭐예요? 체장 때문에 지구력이 없으니까 그러잖아요. 지구력이 없어서. 그런 단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여기서 지금 해야 되는 역할이 좀 선행만 이제 몬스터K라든가 이런 말, 월드참은 좀 그렇고 라운스터 빼놓고 나면은 남는 게 이제 일본 장산 포이즈니까 얘가 1700이 1분 57인가 있을걸요. 1분 57인가 뛴 적이 있고 제가 임마필도 야무지지만 주폭이 한계이기 때문에 자꾸 제가 이렇게 좀 깎아서 얘기하는 말이고 3번 참 좋은 친구 얘가 컨디션이 많이 좋아졌어요. 4번 노엘로드인데 이게 안토니오 기수 같다고 1800에서 이게 어부지리 같아요. 지난번 뛴 거 보면 너무 편차가 심해. 그 이번에도 이제 그러니까 이런 것들 보면은 얘도 보면은 체장이 길거든요. 그러니까 동체 자체가 커요. 그렇다고 해서 어떤 말처럼 막 허리만 길쭉하지가 않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이 몸통이 이렇게 가늘고 긴 말이 있는가 하면 얘는 몸통은 딱 진짜 적당해요. 비율이 다 맞아요. 맞는데 등치가 크다 보니까 체장이 길어 보이는데 그래도 이제 그런 어떤 여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숫보 대신에 구보를 많이 해요. 구보량을 상당히 늘립니다. 왜? 이게 여러분들 지구력을 보강하는 거야. 이게 숫보 안 해도 돼요. 이런 말들은. 근데 막 뛰어다닌다고. 그러니까 오늘 구보 양을 늘린 성과를 낼지 안 낼지 그거는 뭐 저도 모르니까 일단은 두고 보십시오. 어떤 성과를 낼지. 그렇다라는 걸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레이캣입니다. 24조에서 있을 때, 문성혁 기수가 이제 1400인가에서 한번 입상했죠. 그 다음에 이제 박우른 기수가 선행 막 가가지고 죽은 거 있잖아요. 그 기수. 그러니까 이런 거 타는 거 보면은 기수 성향이 딱 나타나는 거야. 그 다음에가 이제 김하영 기수인가요? 누가 1700인가 깡받아서 날라오잖아요. 이 기본 능력을 있는 마필이에요. 근데 말이 빵꾸 나가지고
이제 고장이 나가지고 24주에서 좀 있다가 휴양을 하다가 35주로 갔어요. 말 많이 좋아졌어요.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말이 많이 살아났더라고. 근데 얘가 갖고 있는 부담량이 얘한테는 조금 버거워요. 얘가 체구가 큰 말도 아니고 460kg 간 넘어가죠. 그 정도 나가요. 예, 464kg, 7kg 이렇게 나가는 말이기 때문에 57kg의 부담, 56kg는 조금 부담스러워요, 얘한테는. 그렇지만 뭐 상대가 약하기 때문에 배당으로 안고 가야 돼요. 결국에는 참 좋은 친구를 치고로 갈 것이냐, 1번으로 갈 것이냐. 여기 이제 10번이 현장에서, 이런 것들은 현장에서 어차피 결정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배당을 해줄 수 있는 말은 이제 8번. 그 다음에 6번. 6번이 이게 이제 2번 질주본이 얘한테는 질주본에게 이제 생명이 목숨이 달려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일단 기본은 이 앞에서 어떻게 결정을 할 거냐, 요걸 먼저 순서를 정해 놓으면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 싶어요. 뭐 이런 것들이야말로 뭐 주력 방어 두 방 정도, 주력 방어 2방 정도 이렇게 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예, 오늘 일요일 11경주 모두 마쳤습니다. 네. 첫 주입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건강하십시오. 이제 기운이 떨어진다니까 건강 조심하시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준하였습니다.